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 피를 전신에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이 리듬에 이상이 생긴 질환을 부정맥이라고 한다. 문제는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특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부정맥의 치료와 돌연사 예방을 위한 심장 삽입 정기 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인데요. 부정맥은 돌연사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맥의 치료와 돌연사 예방을 위한 심장 삽입 전기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심장내과 황종민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부정맥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정맥이라는 말은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이제 부정맥인데 안일 부자, 가진을 할 정자, 이을 맥자. 그래서 가진을 하지 않은 맥, 그래서 부정맥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아리드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아는 이제 로스, 없어지는 걸 말하고 루드모스는 리듬. 그래서 이제 규칙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한자나 영어나 다 어원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맥은 맥이 정상보다 느린 것을 서맥이라고 하고 맥이 정상보다 빠른 것을 빈맥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데 맥이 불규칙한 것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맥은 어떤 특별한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맥이 느리든 빠르든 불규칙하든 그 안에 수많은 병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질환군을 총칭하는 이름이지 어떤 특별한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옛날에 부정맥을 알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약 상식들이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부정맥 중에 어떤 부정맥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런 걸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왜 생기느냐 하면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장인데 그림의 위쪽이랑 아래쪽은 저희하고 똑같고 좌우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하트 모양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죠. 저게 원래 저렇게 사람 몸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아래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총 4군데 구역으로 나누는데 오른쪽 위쪽을 우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우심실, 또 왼쪽 위를 좌심방, 또 왼쪽 아래를 좌심실. 그래서 위쪽은 심방, 아래쪽은 심실, 또 좌우로 나뉘어서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의 피가 우심방으로 왔다가 우심실로 왔다가 배로 가고 배에서 산소 교환을 한 다음에 좌심방으로 왔다가 좌심실로 왔다가 전신으로 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고 이제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심장이 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머리에서 심장이 뛰어라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자기는 혼자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 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호 시스템이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인데 그림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근육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의 맨 위쪽, 그러니까 원래는 심장의 오른쪽 윗부분이 동결절, 여기가 발전소쯤 되죠. 여기서 전기를 주로 만들어내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검은색 이제 저런 전기줄을 타고 한번 내려가가지고 심방을 먼저 흥분시킨 다음에 방실결절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방실결절에서 좌우 심실을 거의 동시에 타고 내려가면서 전기를 전달시키면은 심장이 한번 뛰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 맥박은 왼쪽 위 거기가 이제 동결절인데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심방을 한번 흥분시키고 그게 방실결절에 잠깐 모였다가 다시 방실결절에서 좌우 심실로 거의 동시에 내려가서 좌우 심실이 동시에 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 맥박이고 정상 전기 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네, 먼저 부정맥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해지는 이런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두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이유는 심장이 전기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생기지 않으면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아무런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심장이 그냥 그대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맥, 이제 느리게 뛰는 거죠.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방실 차단의 경우인데, 동결절에서 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방실 결절쯤에서 차단되고 그 밑으로는 전기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실이 안 뛰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아래쪽이 좀 두껍고 위쪽은 얇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심실이 중요하죠. 심실이 이제 뛰어야 제일 중요한데, 이 심실로 가는 전기가 차단되니까 전기가 안 가니까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서맥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심실빈맥, 또 심실세동. 그래서 이 심실빈맥이 시간이 지나면, 혹은 뭐 심실빈맥이 굳이 그런 상황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심실이 이런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혼돈이 되면서, 전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냥 혼돈스러워지면서 이름은 세동이라고 붙어 있죠. 왜냐하면 좀 약간 덜덜덜 거리게 뛰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안 뛰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실세동이 생기면은 아예 그냥 심장의 펌프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심장 삽입 전기장치거든요. 교수님, 말 그대로 이제 심장에 삽입하는 전기장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장치도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심장 삽입 전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좀 용어가 생소한데 부정맥에 대해서는 이제 그전에도 여러 건강 강좌나 또 건강 365에서도 많이 다뤄져서 제가 이번에는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장에 삽입하는 전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 심장 박동기하고 삽입형 재세동기하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이렇게 세 개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먼저 인공 심박동기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만들어진 지는 뭐 그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100년 좀 안 됐죠. 말씀드린 아까 그 심장의 전기 전달 시스템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동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뭐 발전소에 비유하는데, 발전소에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심장이 안 뛰게 되는 거고, 또 특히 이 전기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더 원입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특히 심방과 심실은 방실 결절 저 부분에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근처에 전기줄이 잘 끊어집니다. 저기가 딱 끊어지면은 갑자기 심장이 서게 되는 거죠.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인공 심박동기는 주로 서맥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인데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은 동결절 부분에서 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심실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느리게 뛰기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를 넣어서 치료를 저희가 하고, 오른쪽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한번 심장이 한번 뛰는 겁니다. 위쪽이 정상맥이고 아래쪽은 이제 그 횟수가 위쪽보다 확실히 적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심전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기가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맥이고, 치료를 위해서 인공 심박동기를 저희가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 심박동기를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심박동기는 이제 크게 뭐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뭐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선이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끝이 이렇게 스크루로 돼 있고, 혹은 이렇게 갈고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심장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고요. 전선하고 제너레이터는 저렇게 연결하고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삽입한다고 해서 심장에 전부 다 삽입하는 것은 아니고, 심장에 들어갈 것은 주로 전선이고, 우리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이 박동기 본체는 쇄골 밑에 한 5cm 정도 우리가 이제 절개를 가하고 피부랑 근육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배터리를 넣고, 전선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방법대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왼쪽 쇄골 밑에다가 하는데, 오른손잡이가 많으시고 또 시술하는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하는데,
왼손을 많이 써야 되시는 분이라든지 왼손잡이라든지 혹은 왼손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른쪽으로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삽입한 환자분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 있고 전선하고 심장하고는 들어가 있고 우심방에 하나, 우심실에 하나,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부정맥은 전체 돌연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이 돌연사의 주범으로 불린다곤 하는데요. 이 돌연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돌연사 발생률이 증가한다면서요? 네, 그 돌연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부정맥 이러면 돌연사 거의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연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그런 위중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 증상 발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심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급성 심장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연사의 원인 질환은 가장 흔하게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 협심증, 약간 좁아져 있는 상태만으로는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잘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이 더 확 막힌다든지 혹은 그런 게 없다가도 갑자기 이제 혈전이 그냥 그런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으면서 심장 피가 안 가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인데, 그런 심근경색 혹은 심근경색을 크게 맞고 나서 심부전이 심하게 와 있는 상태 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10 내지 15%는 심근 질환이죠. 심장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힘이 빠지는 확장성 심근증이라든지 혹은 심장이 오히려 반대로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돌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 심실세동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전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심장이 조화롭게 뛰질 못하고 거의 서 있는 거죠. 이름은 세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동이지만 심장이 안 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제 심전도인데 보시면은 맨 이제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이 뾰족뾰족하게 한번 뛰다가 커다랗게 뭔가 하나 파형이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물결처럼 막 뛰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물결조차 규칙성도 없어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거의 이런 심실의 정기적인 활성이 거의 사라지는 이런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실세동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생겨가지고 돌연사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네, 방금 전에 이렇게 심실세동이 돌연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그래프를 보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겨울철에 등산을 갔다가 돌연사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등산로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것을 우리가 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세동기에도 교수님, 체외 제세동기와 이 삽입형 제세동기로 나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한자죠. 역시 이제 덜 제자, 없앤다는 뜻의 제자하고 세동, 가늘게 움직인다. 그래서 세동을 없애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없애느냐? 아주 높은 전압의 전류를 한 번에 확 심장 주변으로 흘려버리면은 심장의 전기가 아예 확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동결절에서 제일 먼저 전기를 만드니까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본인의 맥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세동기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외 제세동기와 삽입형 제세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체외 제세동기는 왼쪽 부분의 그림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의사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환자 심장에 갖다가 턱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반응이 없기도 하고, 네. 그것이 체외 제세동기고, 오른쪽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등산로라든지 관공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동대구역에서 찍은 건데요. 네, 하여튼 공공장소에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자동 제세동기의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면 거의 시리즈로 한 달 정도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또 네.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세동을 없앨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삽입형 제세동기죠.
말 그대로 심장에 이제 삽입을 하는 세세동기입니다. 사실 그 들어가는 기계의 원리는 인공심박동기랑 비슷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가슴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터리가 포함된 제너레이터를 넣고 그거하고 심장하고는 혈관을 통해서 전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수동은 이제 세동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에 들어가 있는 심장에 들어가 있는 이 전선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 밑에 있는 배터리 제너레이터하고 사이에 강력한 전류를 형성하면 그 안에 심장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수동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시면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제너레이터랑 있기 때문에 인공심박동기보다는 조금 더 크기도 크고 전선도 굵습니다. 높은 전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제 가슴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제너레이터 배터리가 되겠고 혈관하고는 이렇게 전선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우심방, 하나는 우심실. 그래서 우심실에 있는 요 전선하고 이 피부 밑에 들어가 있는 제너레이터하고 사이에 강력한 전압이 형성되면서 심실 세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이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삽입형 제세동기 외에도 또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심장 삽입 장치는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많지는 않지만 심장 삽입 전기 장치 일부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은 또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심실이 이제 비동시, 심실이 동시에 뛰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특히 좌심실 내에서 좌심실 오른쪽과 왼쪽이 동시에 뛰지 않고 시간 차이를 두고 뛰면은 이것이 심실 기능 저하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동기화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동시에 뛰지 않는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 기계가 되겠습니다. 심장 제동기화 치료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조금 보기 어렵지만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은 빨간색 그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곳이 좌심실인데 좌심실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쪽이 먼저 수축하고 그쪽은 반대로 갔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뛰지 않고 한쪽 먼저 수축하고 한쪽 먼저 수축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피가 이쪽 저쪽 쏠리기만 하고 위로 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전기를 탁 주면은 양쪽 심실의 양쪽 벽이 동시에 뛰어가지고 훨씬 더 나은 심장 기능을 우리가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제동기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신부전 환자들 중에 이런 심실 비동시성을 보이는 환자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전도인데 날카롭게 이제 뾰족하고 그 가늘다고 할까요? 이렇게 좁은 왼쪽 위쪽 심전도가 정상 심전도가 되겠고 오른쪽 아래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좁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더 넓어졌죠. 이런 경우 결국 전기가 느리게 전도가 된다는 말이고 느리게 전도가 되면서 그쪽 부분이 느리게 뛰니까 심장이 동시에 뛰지 못하고 이쪽 뛰어서 저쪽 뛰었다. 피가 위로 훅 가지 못하고 이쪽 밀리기만 하고 효과적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기계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방결절 우심방 위쪽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심실 좌심실이 지금 불이 들어오는 양쪽 그 부분이 동시에 뛰지 못하니까 저기를 동시에 전기를 딱 줘가지고 동시에 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인공심박동기나 제동기는 2개였는데 제동기화까지 하려면 3개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삽입형 환자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제너레이터는 왼쪽 쇄골 밑에 있고 전선은 세 가닥이 하나는 우심방, 하나는 우심실, 또 하나는 좌심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화면의 맨 왼쪽이 이제 하얀색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카드의 크기입니다. 맨 왼쪽이 인공심박동기고 그 다음이 ICD라고 되어 있죠. 삽입형 제세동기가 되겠고 맨 오른쪽이 심장 제동기화 장치. 네, 사실은 제동기화 장치는 좀 크긴 큽니다. 네. 수명도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구입니다. 왜 영구적이지는 않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아주 영구적일 수는 없죠. 시간이 그렇지만 이제 거의 큰 문제가 없으면 평생 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부러진다든지 혹은 뭐
염증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산 같은 경우는 반영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본체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심박 동기는 10년 전후, 뭐 삽입형 제동기는 5년 내지 8년, 또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는 5년 내지 7년 정도인데 얼마나 충격이 들어가느냐, 쓰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명이 다 되면은 배터리만 교체를 해야 되고 전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선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균이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교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심장 삽입 전기 장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심장에 전기 장치를 삽입한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시청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심장 내 삽입 장치 삽입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손과 어깨는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되고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금속이고 또 전기랑 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는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MRI는 이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MRI 촬영할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불과 3년 내지 5년 정도 전만 해도 MRI 촬영이 불가능한 계기가 많았는데 그 뒤에는 MRI 촬영이 가능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부탁드리고 엑스레이라든지 CT는 방사능만 이제 쪼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공항 검색대 같은 거 지날 때는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환자 카드를 우리가 삽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환자분께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은 불필요한 오해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장판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석이 없는 전기장판은 사용이 가능하고 조금 걱정이 되시면은 전기장판 위에 이제 이불 하나 깔고 쓰시면은 전혀 문제는 없고 또 이제 대부분의 전자기기도 역시 전기랑 자기를 쓰니까 그런 것도 문제는 없지만 걱정이 되시면은 거의 기계랑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삽입한 쪽 반대쪽 손으로 받으라고 얘기는 저희가 드리고 특히 이제 자석은 이제 중요하죠. 자석은 이제 우리가 인터액션이 많은데 자석 같은 경우는 좀 기계랑 멀리 해야 되고 강한 자석이든 전자기기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부정맥은 돌연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돌연사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부정맥 때문에 돌연사 위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심장내과 황종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년 2019년 기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